리액트에서 상태 업데이트를 디버깅할 때 예상과 다르게 콘솔 로그에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초기화된 카운트 변수는 on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클릭 핸들러를 통해 업데이트 되는데요. set 카운트 2번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두 번째 찍힌 콘솔 로그는 첫 번째 찍힌 콘솔 로그와 다르게 동작해야 될 거라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찍힌 콘솔 로그도 첫 번째 찍힌 콘솔 로그도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이유를 보통 setState가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오늘은 setState를 비동기 함수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봤던 예제 코드를 조금 나뉘어서 보려고 합니다. on 더블 클릭 핸들러가 아니라 on 클릭 핸들러 내부에 set 카운트를 호출했습니다. 콘솔 로그에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찍힐까요? 카운트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콘솔 로그에 찍히는 카운트가 1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을 리액트 개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일까요? setState가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일까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한다면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각 유틸리티 함수 그리고 API들의 타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 유즈 스테이트의 시그니처를 보면 다음과 같이 프로미스와 연관된 시그니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 시그니처를 보면 분명 리턴 타입이 프로미스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면접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인터뷰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달달 외우듯이 우리가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의 개념을 달달 외우곤 하는데요. 하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해당 시험 내용이 깨끗하게 망각되듯이 그저 암기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개념을 배운다면 분명 인터뷰 이후에는 해당 지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setState가 비동기 함수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즈를 왜 배워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성하는 리액트의 코드는 마치 영사기 안에 돌아가는 필름 뭉치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필름은 영사기를 돌림에 따라 다음 프레임에 저장해 놓은 한 가지의 그림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데요.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라는 것을 영화 배경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영화 배경은 동일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동작하는 리액트 렌더링 트리는 영사기가 돌아감에 따라 영화의 그림이 바뀌듯 매 프레임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바뀌는 그림은 영사기를 돌림에 따라 돌아간다면 리액트에서 표현되어지는 UI의 변경은 리액트가 리렌더링 됨에 따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서 봤었던 예제 코드를 영사기의 필름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개발자는 setState 호출을 통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두 가지 영상 화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IDE에서 작성하는 리액트 코드는 프레임 1과 프레임 2로 나눠 봤을 때 프레임 1과 프레임 2로 명시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저 하나의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리액트에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사용자한테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프레임 1과 프레임 2라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두 개의 액자 구성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작성된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은 동일한 코드지만 렌더링 함수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작성하는 리액트 코드에서는 이 프레임 1과 프레임 2라고 하는 것이 런타임에 사용자에게 동시에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가 참조하는 상태값은 클로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리액트에서 작성하는 저 카운터라고 하는 상태값은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의 개념을 따라서
제공되는 것인데요. 클로저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useState 훅을 사용해서 상태값을 정의하면 이 상태값은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값은 렌더링 함수가 생성될 때 클로저에 의해 캡처됩니다. 즉 렌더링 함수 자체가 자신이 생성될 때의 상태값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리액트에서 리렌더링에 따라 클로저가 어떤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도식화를 통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도식화는 리액트 컴포넌트 펑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부모 이 도식 안에 JS 클로저 그리고 이것을 각 프레임마다 각각 하나하나의 스냅샷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냅샷은 리렌더링이 발생할 때마다 리액트가 스케줄링하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형상을 제가 도식을 하기 편하기 위해 임의로 명명한 한 단어입니다. 이 리액트 컴포넌트 펑션 안에 선언된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는 JS 클로저 안에서 이 카운트는 0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초기화된 값을 통해 참조되고 있습니다. 즉 리액트 컴포넌트 펑션 내부에서 참조되는 이 카운트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각각의 렌더링 시점, 즉 첫 번째 초기화된 값, 그리고 리렌더링이 됐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리렌더링이 됐을 때 각각 다른 클로저 내부에 있는 업데이트된 변수 값을 참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즉 리액트를 처음 작성하는 초보 개발자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의 경우 어떻게 동일한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각각의 스냅샷이 나눠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에게 리렌더링을 통해 업데이트된 상태값에 따라 업데이트된 UI를 제공한다는 것은 리렌더링 시마다 리액트가 각각의 스냅샷을 하나씩 가지고 이 스냅샷에 따라 UI를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운트 컴포넌트는 한 번 리렌더링 할 때마다 또 다른 프레임, 스냅샷을 만들어냅니다. 스냅샷은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각 렌더링 시점에 컴포넌트가 참조하는 클로저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앞서 봤었던 예제 코드에서의 on 더블 클릭 내부에서 set 카운트가 한 번 호출되든 여러 번 호출되든 다음 렌더링 시점까지 클로저 내부에서 참조하는 카운트 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프레임 1에서 프레임 2에 있는 카운트의 값을 출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set 카운트를 통해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켰더라도 다음 리렌더링, 그러니까 즉 다음 스냅샷,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카운트 값은 이 컴포넌트, 이 스냅샷 내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JS 클로저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set 카운트가 호출돼도 카운트 값은 0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프레임워크,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클로저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리액트는 선언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컴포넌트에 얼마나 많은 코드를 작성하든 JS 클로저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리액트 렌더링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개발 친화적이고 생산성을 올려주는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떤 상황에 어떤 돔을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해 라고 직접 코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jQuery를 사용을 했을 때 다음처럼 count 클래스 네임을 가진 특정 돔에 있는 텍스트 값을 특정 값으로 업데이트해 라고 명시적으로 명령을 내려줍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든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든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언형 프로그래밍, 특히 리액트에서 각 프레임, 스냅샷, 렌더링, 각각의 리렌더링 타임에서 컴포넌트가 참조해야 할 값을 상태값이라는 개념으로 선언하고 이 상태값을 클로저를 이용해 구현했기 때문에 setState가 호출 시 다음 렌더링 시점의 컴포넌트 함수가 참조되는 상태값이 업데이트되고 이를 통해 특정 영역의 노출값을 사용자가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setState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콘솔 로그에 찍힌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setState는 동기적 함수이나 리렌더링 되기 전까지 카운트가 참조하는 클로저 내부의 값이 실제로 변경되지 않은 것이죠. 가상돔과 리액트는 서로 빼놓지 않고 항상 묶어서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흔히 리액트와 관련된 코딩 인터뷰를 볼 때 면접관이 리액트가 왜 빨라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해당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리액트가 빠른 게 아니라 개발자 생산성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빠르다는 설명을 합니다. 흔히 리액트가 가상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리액트를 접하는 사람들은 가상돔이 성능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키워드라고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리액트를 배우고 면접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요. 흔히 명령형 패러다임에서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돔을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리액트를 통해 가상돔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실제 돔에 업데이트하는 방식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3분 이내로 잘 설명해준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굉장히 명료하고 좋습니다. 이 훌륭하고 간단한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리액트는 성능이 항상 좋다, 왜냐면 가상돔을 사용하니까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상돔은 항상 성능과 연관이 있고 그게 끝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게 된다면 리액트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생각처럼 동작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동작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어서 가상돔과의 연관점을 쉽게 연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리액트에 있는 setState가 동기적 함수이고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기 함수처럼 보이는 이유는 리액트의 리렌더링 원리가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리액트에서 가상돔은 자신만의 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객체입니다. 리액트는 렌더링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가상돔을 업데이트하는데요. 렌더링 함수는 컴포넌트의 상태나 속성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액트는 가상돔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즉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리액트는 가상돔과 실제 돔을 비교해서 실제 돔을 업데이트합니다. 즉 setState가 비동기 함수처럼 보이는 이유는 setState 함수 그 자체가 비동기 함수여서가 아니라 리액트가 가상돔을 사용하기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렌더링 함수는 컴포넌트의 상태나 속성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됩니다. 해서 각 컴포넌트는 렌더링 시점에 참조하는 상태를 해당 시점의 스냅샷에 참조하고 있는 클로저에 따라 콘솔 로그에 출력하는 것이죠. 즉 해당 시점의 스냅샷 1과 스냅샷 2, 스냅샷 3 오타네요. 이 각 스냅샷에 참조하고 있는 클로저에서 가리키고 있는 카운트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스냅샷에서 setCount가 호출된 이후에 콘솔 로그를 출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스냅샷 1에서 참조하고 있는 클로저에 있는 카운트 변수가 0이기 때문에 콘솔 로그는 항상 0을 출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리액트가 그러면 왜 비동기적으로 동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가상돔은 리액트의 5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상돔은 결국 리액트가 실제 돔을 추상화해서 메모리에 유지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렌더링 함수를 호출할 때 가상돔을 생성하고 이전 가상돔, 본 포스트에서는 스냅샷이라고 설명했죠. 이 스냅샷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만 실제 돔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리콘실리에이션, 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리액트 5 아키텍처는 이 조정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가상돔 트리를 렌더 페이스, 커밋 페이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변경된 부분을 찾고 실제 돔에 변경하는 사항을 작업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동작하는 이유는 만약 변경점을 찾고 실제 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동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메인 스레드가 차단되고 프레임 드롭이나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른 응답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UX를 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5 노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리액트 GitHub 레포에서 파이버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각각 속성에 대해서 제가 속성 설명 상세라고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남겨놓은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파이버 노드를 통해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리액트가 실제 돔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 렌더 단계는 가상돔 트리를 순회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찾고 필요한 작업들을 이 파이버 노드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재개하거나 취소하거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가상돔 트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트리에 대응하는 파이버 노드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 트리에서 이 월드라고 하는 부분을 리액트로 변경한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리액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돔 트리를 순회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찾습니다. 이 월드와 리액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해당 파이버 노드의 이펙트 태그를 업데이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커밋 단계, 이펙트 리스트에 있는 파이버 노드의 이펙트 태그에 따라 실제 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커밋 단계는 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합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Before Mutation, Mutation, Layout의 단계가 있습니다. 즉, 리액트가 가상돔을 통해서 실제 돔을 업데이트 할 때 커밋 단계와 렌더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렌더 단계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재개를 할 수 있고, 즉 비동기적으로 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리액트를 선언적으로 작성하더라도 콘솔 로그에 찍히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동작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치 리액트가 우리가 작성한 setState 함수가 동기적이 아니라 비동기적이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콘솔 로그가 이상한 거는 setState가 비동기 함수여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본 포스팅을 한번 실제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setState가 비동기 함수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